네,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여기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마켓 트렌드 시간 김종일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와 같이 핫핑크네요. 좀 핫한 소식 갖고 나오셨을 것 같은데 어떤 이슈인가요? 최근에 이제 가장 시장 이슈가 되는 것은 결국 미국 정부 폐쇄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이 결국은 아무 문제 없을 거다라는 의견이 중론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을 배제하고 현재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체크 포인트는 무엇이고 그런 체크 포인트에 의한다면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군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 부채보다 중요한 시장 체크 포인트를 살펴주신다고 하는데 우선 저희가 글로벌 시장에 대한 저희들의 시각이 어떤지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정부 폐쇄 때문에 증시의 등락은 이어지고 있지만 경기 전망은 그동안 좋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제 전망이 그동안 굉장히 좋았는데요. 문제는 앞으로 4분기에 가속도가 더 붙을 것이냐, 붙지 않을 것이냐의 문제가 되겠죠. 근데 지금 미국 정부의 폐쇄와 맞물려서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현재 중국도 이제 10월, 가장 좋은 9월과 10월이 지나갔기 때문에 탄력이 소폭 둔화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 글로벌 유동성의 근간이었던 일본의 움직임도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역별로 지금 이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를 나타낸 것인데요. 일본은 이미 꺾여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럽도 조금씩 꺾이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미국도 둔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 즉 경제 지표가 향후 빠르게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분기 여러 가지 변동성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근거고요. 자, 이것을 반영하고 있는 주식시장의 모습을 살펴보시면 지금 여러 가지 부담감을 나타내면서 S&P 500 기준으로 완만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급격한 가격 조정은 아니고요. 여전히 상승 추세 내에 있는 것은 다행이라고 보여집니다만 전체적인 탄력이 좀 둔화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거래도 최근에 감소되고 있는 것이 미국 시장에서도 동일하게 발생이 되고 있고요. 미국지 10년물은 좀 많이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지 10년물 같은 경우에도 3%에 육박하는 흐름을 보여주었다가 지금 일정 가격대에서 횡보하면서 주식시장과 좀 비슷한 모습이죠. 일정 가격대를 벗어나지 않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고요. 미국의 빅스라고 하는 변동성 지수는 최근에 단기적인 불확실성을 반영하면서 저점을 찍은 이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변동성 지수가 적어도 20 정도는 위쪽으로 돌파를 해야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지금 변동성 지수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역으로 뒤집으면 이 시장에 느끼는 불안감은 현재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했던 시나리오대로 긍정적으로 흘러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해서 미국 시장 내에서 왈가왈부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시장의 작은 흐름이 지난 2011년 이후로는 완만한 선진국 선호 현상에서 2013년 들어서 급격한 선진국 선호 현상으로 갔죠. 그래서 이게 지금 선진국과 신흥국을 비교한 것인데 상대적으로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신흥국이 선호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선진국이 선호되는 것인데 2013년도의 분위기는 절대적인 선진국 선호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러한 분위기가 달러 약세 분위기로 바뀌면서 서서히 다시 신흥국들을 선호하는 분위기, 특히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는 대만이나 한국 같은 제조업 중심의 국가들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나타나면서 글로벌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자금의 이동도 나타나고 있고 또 하나 전체적인 자산 가격은 일정 범위 내에서 계속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경기의 탄력은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글로벌 경기도 둔화되고 있고 변동성 지수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현지 시간 8일부터 미국도 3분기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하게 되죠. 실적에 따라서 종목별 차별화는 진행이 되겠지만 전반적인 전망 그렇게 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적 시즌 어떻게 기대감 좀 가져봐도 될까요? 지금 현재 정확하게 얘기해야 될 것은 실적 시즌에 대한 전망이 안 좋다라는 것보다는 주가 자체가 싸지 않다라는 것이 더 핵심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평균적으로 지금 미국이 한 14배에서 15배 정도 수준에서 PR 기준으로 움직이는데요. 최근에 이제 PR 수준이 거의 이 정도 이상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시장의 예상치를 채우지 못하는 실적이 나올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점을 제기하는 일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실적을 발표할 알코아의 주가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분위기가 미리 선반영이 되면서 미국 증시는 15,000선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종목은 반등폭도 미미했는데 현재 다시 전저점으로 향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오늘은 소폭 반등하는 모습이었지만 전체적인 레벨 자체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어서 우리 시간으로 내일 발표될 실적이 과연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페이스북 같은 종목 지난 실적 발표 이후에 강력한 상승 갭을 보여줬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계속 올라가면서 지금 주가가 사상 최고가 수준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실적 모멘텀이 비교적 강한 종목군들은 의외로 이 시장의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내지는 지속적인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 내에서도 실적 부담에 따른 여러 가지 부담감이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만큼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가장 중요한 투자 전략의 핵심은 결국은 실적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을 따라가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의 경기에 대한 4분기 불확실성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인 것 같네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주가도 좀 고평가되어 있고 우리 시장에서 좀 자산을 배분하고 투자 전략을 세운다면 어떻게 적용해보는 것이 좋을까요? 글로벌 자산을 지금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지난 8월 이후에 대부분 다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살펴봤던 것처럼 최근에는 정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난 8월 이후에 전체적인 자산 수익률을 우리가 좀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쪽은 이제 상품이나 채권이고 이쪽은 주식인데 전체적으로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모두 강세를 보였죠. 신흥국, 국내, 선진국 모두 대표적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근데 유가라든지 비철금속 같은 상품 시장에서 일부는 탄력이 그렇게 좋지 못했고요. 귀금속 제자리, 농산물도 제자리, 채권 수익률은 강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전반적인 채권 수익률의 강세는 경기의 속도에 따라서 호재로도 악재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만큼 현재 지금 자산 배분은 여러 가지 재료에 따라서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강조드렸다시피 실적이 우리가 가장 주목해볼 만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것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국내 ETF 수익률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ETF의 주간 수익률을 보시면 지금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반도체 쪽 수익률이 눈에 띄게 좋았고요. 삼성그룹과 관련된 수익률이 눈에 띄게 좋았다라는 거죠. 이 안에 반도체 포함 비중이 워낙 컸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3분기 실적에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의 전반적인 흐름은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는 점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지금 오히려 실적 전망에 하향되고 있는 운송업종이나 철강송 업종들의 수익률, ETF 수익률은 더 안 좋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ETF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여러 주식을 바스켓화해서 하나로 묶은 묶음 단지거든요. 근데 이 묶음 단지가 결국은 하락하고 있다라는 건 우리 시장은 이미 지수는 2000선에서 멈춰 있지만 종목별로 실적에 따라서 주가 차별화가 오히려 더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 결국은 3분기에 실적이 좀 개선될 만한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3분기에 그나마 실적이 좋은 종목이 뭐냐? 조금 전에 ETF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이 좋은 양상이고요. 또 미국 시장의 기대감, 국내 시장의 상대적인 낮은 밸류에이션을 반영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네이버 같은 종목군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긍정적인 시각이 여전히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이 설사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덜 빠지거나 가장 늦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종목군들은 3분기에 바라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종목군들은 3분기 들어서 실적 기대감이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대표적인 종목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반도체에 따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 즉 삼성전자의 반도체 투자가 늘어나면서 현재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반도체 전공정 관련 종목군들이 이와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또 신한지주를 중심으로 하는 금융주들의 전반적인 실적 컨센서스가 올라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LED와 관련된 종목군들의 실적 컨센서스도 여전히 나쁘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그동안 계속 주가가 안 좋았던 게임주 중에서 NC소프트가 중국 모멘텀을 바탕으로 해서 서서히 실적 컨센서스가 올라가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 본다면 이들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시장보다는 좀 나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미국의 이 재정 위기가 끝나면 바로 지수가 급등할 것 같지만 의외로 실적을 검증하는 과정에서는 급등하기보다는 다시 또 종목 차별화를 통해서 시장의 수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위기들이 분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실적에만 주목하시는 것이 가장 핵심 포인트고, 실적에 주목해 본다면 실적 기대감이 높은 종목과 그렇지 않은 종목, 또 상대적으로 실적이 다운되고 있는 해운이나 철강 같은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등 시의 비중 축소 전략으로 가시는 것이 현재 가장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삼성그룹과 관련된 펀드를 최근에 들었던 분들이 주변에 몇몇 계신데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살펴보자면 이 펀드의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 못한 것 같거든요. 이게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이제 가입 시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거겠죠. 어느 정도의 시점에서 가입을 했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펀드 내에서
과연 뭐 지수 추종형이냐, 액티브형이냐, 패시브형이냐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액티브형이라서 반도체 비중을 더 높게 싣고 더 좋은 종목군들을 많이 실는 그런 펀드라면 수익률이 좋았겠지만 자산 배분을 뭐 정확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다른 종목군들의 좀 편입 비중이 높았던 뭐 그런 상황이라면 오히려 수익률이 좀 안 좋을 수도 네. 있겠죠. 그래서 뭐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그나마 삼성그룹주들의 전반적인 흐름이 좋다라는 관점에서 뭐 저는 앵커분께서 그분들께 여전히 좀 보유하자라는 전략을 말씀드리기를 저도 권고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선 말씀 주셨다시피 자산 배분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3분기 실적 호전주에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텐데요. 종목으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뭐 네이버, 또 반도체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켓 트렌드는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